안녕하십니까. 금당사랑방의 월산입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도화와 관계된 내용으로 32살 여자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기사생, 신미월, 무자일, 무오시에 태어난 뱀띠 32살 여자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로 볼 때 태어난 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자일이 본인 사주의 중심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놓고 보자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화는 자, 오, 묘, 유가 다 도화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생일에 자가 있고 생시에 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도화는 아니지만은 자오는 도화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는 역마에 해당되겠고 미는 화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주 전체의 조합을 보면은 토가 태어난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하나, 화가 둘, 수가 하나 이렇게 오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주에서 없는 것은 목이 없는 거죠. 목은 관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주 팔자에는 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팔자에는 없으니까 무관이다 할 수도 있는데 지장간에 있으면 무관으로 보지는 않죠. 그런데 이 미토 안의 지장간에 을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관인데 이 관은 애석하게도 이 신금에 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상관인데 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사주 전체로 놓고 볼 때 관이 없는 무관이고 관이 있다 해도 힘을 못 쓰는 관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일지가 배우자 궁인데 이 배우자 궁이 자수가 시오화를 만나 자오가 서로 충을 하게 되죠. 이러면은 이걸 도화충이라고 합니다. 도화가 서로 충을 하면은 도화의 기운이 발동한다 그러죠. 그래서 배우자 궁이 충을 받는다 해서 좋지 않게 분석합니다. 이건 이제 배우자 궁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충을 받으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주라고 분석할 때 일지에는 여자는 일지에 상관이 있을 경우, 남자는 일지에 비겁이 있을 경우, 또한 일지가 충을 받을 경우, 일지에 걸록이나 양인이 있을 경우, 일지에 원진이 낄 경우, 이런 경우를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죠.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자오가 충을 하고 배우자 궁이 흔들리고 도와 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어난 월로 보면은 신미월이기 때문에 자미가 만나서 원진을 이룹니다. 원진은 궁합을 볼 때 가장 나쁘게 보는 살이죠. 원진이 끼면은 배우자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다. 이분은 특히 이 사주로 놓고 볼 때 배우자 궁이 충함과 동시에 원진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관계는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죠. 그러나 이혼한 명이라고 해서 다 이혼하지는 않습니다. 사주라는 것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이혼할 수 있는 명이라고 해서 모두 다가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분은 전체적으로 사주를 놓고 볼 때 이 무토가 토 기운이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다 그러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자존심이 세고
생활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토나 화가 오면은 좋지 못합니다. 이 사주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금이나 수가 와야만이 좋죠. 본인한테. 그래서 이제 금수를 용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분의 사주 팔자에는 목이 없는 팔자고 오행상으로 오행의 목이 없음은 관이 없음을 의미하고 관은 미토 지장간 안에 을목이 하나 들어있는데 을목은 바로 동주에 있는 신금 상관에 의해서 충을 받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지요. 이렇게 되면은 팔자상 관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남자는 힘을 못 쓴다 그렇게 보죠. 여자한테는 관은 남자도 되고 직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없다는 결론이죠. 무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토 기운으로 받아서 자기 성향으로 빠지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을 해야만이 살아가기 편하다 해요. 남자 위주로 세상을 살면은 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이나 수가 와야 좋은데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32살이기 때문에 24살부터 33살 사이 운의 끝자락에 와 있죠, 지금. 갑술 대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목이고 술은 토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에게 좋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갑은 관인데 이 갑이 들어와서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는 사주팔자에 주는 영향은 별로 크지 못하다 그렇게 보죠. 신유술에서 금방으로 흐르기는 흘렀는데 이게 술토로 오므로 인해서 금의 기운은 약해지고 토 기운이 강해졌죠. 그래서 본인 사주에는 그렇게 득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34살부터 을해 대운으로 가는데 이 을해는 을은 정관이 해당되고 해는 물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수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34살부터는 해자축 수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수방으로 흐르는 것은 좋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운보다는 더 좋게 흐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죠. 관은 34살에 들어오는 을목의 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본인한테는 정관이 들어오고 이 을목은 무르 기운을 받아서 더 강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은 34살 이후에 남자를 만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올해가 경자년인데 경자년의 경우는 경금이고 자수입니다. 그래서 금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에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태어난 날의 이 자수와 동일한 글씨로 겹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 자기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 운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달관적으로 보면은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수가 겹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은 올해는 좋은 운이다. 그렇게 놓고 보는데 이분은 34살부터는 좋은 운으로 흐를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32살의 여자 명인데요. 곤명이라는 것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남자는 건명이라고 하고요. 곤명 여자의 명인데 이 여자는 우리가 사주상에서 놓고 볼 때 팔자가 이혼하는 팔자입니다. 그러나 이 팔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1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 이혼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주학상 이혼하는 명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자수하고 관계, 일지하고 관계가 충을 받다든가 원진이 끼었을 경우는 본인의 배우자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다. 이런 명이 나오면은 이혼하는 명이라고 판단을 하지요. 그러나 관도 힘을 못 쓰는 명이기 때문에 팔자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무토가 너무 많아요.
무토, 토 기운이 너무 많다. 이것은 자기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세상을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길로 가야만이 이분은 좋은 사주로 흐를 수 있다. 운은 34살부터 운은 좋게 흐른다 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이 자와 오는 도화기 때문에 도화가 충을 하면은 이 충이 도화충으로 도화의 기운이 발동을 해서 이 여자는 배우자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다. 또 잠이 원진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좋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이런 사주팔자에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오늘 말씀드려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런 사주들은 앞으로도 감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